안녕하세요. 시인 만세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이태규 시인이신데요. 선생님께서 농장을 하고 계세요. 청계산 자락에서 하고 계신데 거기에 제가 선생님 만나 뵈러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여기가. 그 매실, 감나무, 네. 호두나무, 호두나무도 살구나무 뭐 네. 이렇게 과일 종류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와.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런 과수원을 지나가면서 네. 늘 그런 데 대한 네. 그 부러움이라고 할까? 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이를 먹어서라도 네. 만족시키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냥 조그마한 땅 하나 이렇게 구입하게 돼서 네. 거기다가 각종 그 과일나무를 다 심었죠. 네. 예. 햇빛이 좋아서 막 단풍이 지금 많이 들어있거든요. 참 예쁜데 봄에 오면은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예, 봄에는 이제 꽃동산이 되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이 네. 특히 잡초꽃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쓴 시 중에 네. 함부로 이름 짓지 말라 하는 이름 지키라는 시가 있어요. 네, 네, 네. 그 시에 이제 잡초 얘기가 네. 나오는데 잡초라는 것이 언뜻 보면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잡초라고 우리가 하는데 네. 사실은 그 잡초꽃을 잘 보면 어느 꽃보다도 이쁘고 생명력도 강하고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잡초 저희 그 농장은 거의 잡초로 꽉 차는 봄이 됩니다. 아, 봄이 기다려지는데요, 선생님. 봄뿐이 아니고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초야에 묻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가슴만 열고 마음만 열으면 네. 다 보여요. 그 아름다움이. 그리고 그 신비로움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도 네. 또 시인들에게도 농사, 네. 농업이 아닌 농사, 네. 농사가 농사가. 유일하게 네. 농사가 철학의 완성이다. 그런 말을 잘 합니다. 네. 제가 느끼고 이 농사를 지으면서 배우고 느낀 결과예요, 그게. 네. 예, 그런 게 이제 또 예. 시에도 드러나고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앨범을 내셨어요, 얼마 전에. 예. 이건데요. 예, 단 한 사람을 위한 연가. 영가. 예. 제목도 너무 좋아요. 좋은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단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네. 일생 동안 살면서요. 네. 이쪽에다 대면 네. 이 사람, 저쪽에다 대면 저 사람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 한 사람이 네. 그 부모일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연인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계셨네요. 이제 우리가 시인이잖아요. 네. 네. 그래 제 앨범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릴까요? 네, 네. 예, 이 속에 있는 가사는 그러면 시하고 관련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이번에 그 네 번째로 낸 금년도에 네. 그 아카데미에서 낸 네. 왕도둑놈이라는 네, 네. 네 번째 제 시집인데 네. 그 시집 속에 이미 그 노래 가사들이 다 발표가 됐고요. 실려 있고 이 노래는 단 한 사람을 위한 연가가 이제 네. 표제 곡으로 들어갔지만 네. 제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는 고추잠자리예요. 고추잠자리. 예. 그런데 네. 그 고추잠자리를 이제 그 시집에도 간략하게는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고추잠자리의 첫 번째
그 세 개를 만들었는데 같은 곡에다가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도 있죠. 그런데 첫 번째 게 가을이에요. 네. 그 제가 가을이라고 그러는 개념이 사람에 대해서도 가을이 있잖아요. 네. 그 제가 가을에 접어들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네. 바람을 바람. 소재로 해서 바람에 네. 홀려 청산이 청계산을 그 줄여서 네. 쓴 말이에요. 그래서 청산에 올랐더니 해서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만남을 포함시켰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네. 그 노래에 담았습니다. 네. 세 번째가 소리예요. 소리. 소리편인데 소리편은 고향을 넣었어요. 그게 고향이 제가 대천이기 때문에 네. 보령이잖아요. 그래서 충남 보령이니까 그 바닷가잖아요. 네. 그래서 바다가 그거 천수만입니다. 네. 네. 거기가. 그래서 천수에 다가서니 지나간 추억들이 나를 소환한다. 그래서 맞아요. 고향은 소리더라, 소리. 소리. 그리운 소리, 추억이 나를 소환한다.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노래를 만들게 됐고요. 네. 마지막에는 요새 우리 실버 세대들이 더구나 요즘에 코로나가 또 난리를 피니까 네. 다 이렇게 다 침체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폭발이라는 노래가 약간 옛날 우리 디스코풍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가 우리에게 좀 활력을 주는 침체된 우리 그 정서를 좀 이렇게 찾아내는 네. 네. 그런 의미로 그 네. 폭발이라는 노래를 사랑과 결부시켜 가지고 내가 폭발하듯이 네. 지금도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하는 내용으로 그 노래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네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작곡하는 과정이나 네. 그런 과정에서 이 동네에 사시는 네. 개동균 선생님이라고 네. 네. 그분은 아주 유명하신 한 1500곡 이상을 작곡하신 네. 대단한 그 작곡가시죠. 그분이 도움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뭐 좀 부족하지만 실버 음반, 네. 실버 음반을 직접 제 목소리로 네. 노래를 불러서 네. 만들게 됐습니다. 듣고 싶어요. 예. 그 이제 그분은 그러면- 유튜브에도 이제 네. 저 올라가 있고 친구들이 만들어서 올렸으니까요. 네. 그렇게 들으실 수 있고 제가 네. 또 음반을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분은 그럼 이 농장 근처에 사시는 같이 예, 이 살고 마을에 계신가요? 계신 거예요. 이 마을에 사셔서 네. 아침이나 이런 데 산책하다가 자주 만나고 그러는 분입니다. 멋진 인연이네요. 예, 예. 네. 선생님께서는 2001년에 등단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시를 쓰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법주사 그 꼭대기에 가면 네. 그 법주사에 가면 중간에 세심정이 있고 네, 그 위쪽에 복천암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지인의 소개로 그 복천암을 그 천일기도 하는 분이 네. 근데 그분이 천일기도를 그날 마치는 날이에요. 졸업식 하는 날이에요. 대학원 찾아가시는군요. 우리 대학원급이니까 그쪽에는 그 졸업을 하시는 분인데 네. 천일기도를 한 분이 네. 법문을 써서 벽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저 큰 달력 크기의 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참 명필이고 네. 그 글의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법문의 내용이. 네, 네, 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한쪽 눈이 없는 것을 네. 아주 행복하게 생각해라. 한쪽 팔이 없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라. 한쪽 다리가 없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라. 그건 참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생각했죠. 예. 그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 저거 한 개 마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그거에 비하면 정말 행복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에게 저 법문 하나 좀 주세요 하고 얻어 가려고 그렇게 했죠. 했더니 이런 지하에 다 떨어졌습니다. 필요하면 적어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천일기도 온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해가지고 화가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도 안 하고 아침 일찍 올라갔는데 네. 이제 저기 법주사 밑에 내려가가지고 뭐야 그걸 뭐라 그러죠? 잡채밥이라고 그러나 뭐 그거나 하나 먹고 네. 그냥 가야 되겠다. 네. 그러고 이제 내려오는 중에 그 세심정쯤 내려오는데 물소리가 거기가 아주 좋거든요. 네. 물이.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그 스님 욕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네. 누가 뒤통수를 그냥 탁 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제가 네. 받았거든요. 깜짝이야. 그 저도 이제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스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네. 제가 글씨를 모릅니까? 볼펜 한 장에 종이 한 장만 있으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이 명필이면 뭐 하겠어요?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를 기쁘게는 그 글씨가 해주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내 정체성, 내가 누구며 그 이전에 살은 삶이 야, 이건 내가 남을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절절한 반성, 깨달음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그 한순간에 그런 생각이 그래- 드셨네요. 예, 그래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그 스님한테 영원히 지금도 잊지 못하고 살고 그 얘기를 제가 자리가 있을 때 또 제 애들에게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깨닫고 와서부터 글을 쓰고 네. 나에 대해서 나를 생각해서 살아가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결국은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는 그런 것이 나라는 존재구나 네. 하는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와, 음. 큰 거를 그때 깨달으셨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한테 마음속으로 원효대사가 네. 당나라로 네. 가시다가 네. 해골에 바가지 있는 물 드시고. 물을 다 토해내고 나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거에 버금가는 깨달음이 아니었나 나에게는. 그쵸. 그분은 깨달아가지고 아주 큰 일을 하셨는데 저는 겨우 지금 아유. 시나 쓰고 시 겨우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고서 지금 뭐 음반이나 하나 내서 그러고 있네요. 그래도 선생님 스스로를 이제 돌아보고 그걸 나 스스로를 위해서 살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게 예. 너무 좋은 거죠. 그래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충실하게 살면 남도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누구 탓하기보다는 내 삶을 정화시켜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네. 그런 것이 내 정체성을 찾는 삶이다라는 생각으로 시도 네. 거기다가 생각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시집을 4권 내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내신 게 향기 나이테, 향기의 나이. 향기의 나이테 예. 이거 처음에 내셨고요. 예, 그다음에는 번째가. 쥐약 상추. 예, 쥐약 이런 상추. 상추 이름이 그렇죠. 쥐약이라는 예, 게 예. 있어요. 그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아, 특이해요. 예. 이름 쥐약. 저는 근데 처음 들어요. 되게들 모르시더라고. 네. 그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죠. 네, 네. 네. 상추 종류 중에 하나가 예, 그렇습니다. 네. 상추가 아주 천대받고 모자라고 그 벌레 먹고 막 네. 그런 상추를 쥐약 상추라고 그래요. 아, 예, 따로 이런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반사된 세상. 예, 이렇게 세 번째 시집 예. 내시고 네 번째 왕도둑놈. 예, 왕도둑놈. 예. 이렇게 내셨어요. 선생님 이 4권 시집 내신 것 중에 어떤 게
애착이 많이 가세요? 사실은 하나도 애착이 안 가는 시집은 없어요. 네네네. 시인들은 다 그러시죠. 그렇잖아요. 네. 그 시 중에서 네. 이제 아마 내용일 거예요. 속에 들어가서 향기의 나이트에서는 무슨 네. 시가, 네. 또 지약상추에서는 무슨 시가, 네. 반사된 세상에서는 무슨 시가, 네. 왕도둑놈에서는 무슨 시가 이렇게 아마 되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첫 시집으로 낸 향기의 나이테라는 것은 네. 우리가 그 살면서 이렇게 사람 냄새가 난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급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이제 이 향기의 나이테라는 더덕처럼 네. 향기 나는 인생은 없을까 하는 추구에서 이제 향기의 나이테가 됐고요. 두 번째 지약상추는 나부터도 아주 이 지약상추처럼 자랐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거에서 출발한 시집이 지약상추고 네. 반사된 세상은 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자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사된 세상. 예를 들면 거울에 네. 내 모습이 반사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꾸로 보이죠? 그렇죠. 반대로. 네. 그럼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반사된 그런 반사된 세상을 네. 기초로 사람이 그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를 수 없는 것을 추구한다든가 네. 자기 능력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한다든가 그 불필요하게 네. 그 도달할 수 없는 또 도달해 봤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반사된 세상이라는 시집이 아마 풀어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왕 마지막 이제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네. 제가 올해 내신 거죠? 올해 이제 3월에. 예, 올 3월에 낸 왕도둑놈은 네. 이 네 개의 시집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향기, 네. 또 이 쥐약, 상추. 반사, 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 자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깨닫는 그런 아마 그 곳에 도달한 그런 시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처음에 저 왕도둑놈이라고 제목을 친구들한테 시인들한테 네. 한번 야 왕도둑놈 나도 좀 이게 걸리긴 해요 처음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왕도둑놈이라고 난 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그거 좀 그렇지 않니?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집을 내면서도 우리나라 말, 그걸- 쉬운 말, 네. 길지 않게 길으면은 네. 읽다가 되돌아와야 돼요. 네. 어? 그래서 우리말, 쉬운 말, 길지 않게. 예, 예. 이게 시를 쓰시는 그 제 기본적인 그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제 형식이시네요. 형식이에요. 네. 예. 그 선생님 시 한 편만 낭송해 주시겠어요? 소리 소리에 홀려 천수에 다가서니 갈색 바다 갈매기 허공에 맴도네.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날갯짓만 하는 갈매기. 뻥 뚫린 바다 위로 뻥 뚫린 바다 위로 호련히 날고 날아 나 홀로 호젓이 눈을 감고 그대 그리네. 눈을 감고 그대 그리네.
높은 하늘 쓸쓸한데 지나간 추억들이 나를 소환하고 그대 사랑 살며시 다가와 빨갛게 물드네. 선생님, 그러면은 그런 형식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지금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네. 어떤 시에서 어떤 걸 말씀하시고 싶으셨어요? 그 시는 아까 농사가 철학의 완성이다. 네. 농사는이 아니고 농사가라는 농사가. 말은 는과 가는 천지 차이의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사가라는 말은 오직 유일하게 라는 네, 뜻이 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쎄요. 제가 쓰는 시의 형식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네. 하면서 네. 그저 현실에 대한 것을 잘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농장에 올라오는데 네. 와서 이렇게 탁 보니까 닭장 안에 닭이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 들어가 보니까 들짐승이 예? 들어왔다 간 거야. 그런데 닭들이 출입하는 저는 이제 이게 방사를 하고 자유롭게 농장에 마음대로 다니게 해놨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녁에 닫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앞에다가 개가 이제 여름에 덥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그늘도 돼서 거기다가 이제 개를 옮겨서 개집을 옮겨놓고 이제 놔뒀었거든요. 그러고서 개를 밥 주러 갔더니 개가 납작 엎드려 가지고요. 귀가 원래 진돗개니까 귀가 위로 이렇게 쭉 뻗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귀도 탁 늘어뜨리고 네. 그리고 뭐라고 나한테 하고 싶은데 그냥 답답해 하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쓴 시가 그런 겁니다. 그 시를 하나 지금 뭐 낭송이라기보다도 해볼게요. 근래 그건 들려주세요. 발표하지 않은 시니까요. 네, 네, 네. 아침에 닭장 앞에 갔더니 닭장 속에 닭이 한 마리 죽어 있다. 네. 닭이 출입하는 입구에 있는 개가 내가 다가가자 바짝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무언가를 나에게 하고 말하고 싶어 한다. 내가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응? 그래도 걔는 일어날 줄을 모른다. 야, 너는 목줄에 매여 있었잖아. 근데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응? 미안해해. 이 세상에 제 잘못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네가 그렇게 미안해하니까 내가 오히려 민망하다. 네. 네, 그런 시를 하나 쓴 적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 현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을 좀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것이 시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도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네요.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계획을 뭐 갖고 계세요? 없죠. 이제 저 같은 노래든 사람은 시든 이제 노래도 하셨으니까. 그리고요 또 네. 살아간다는 것이 보니까 네. 저만큼 살아보니까요. 저도 지금 마음은 있잖아요. 전부 늙은이 같질 않아요. 그렇죠. 마음은 항상 청춘이죠. 젊은이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네. 살아보니까 욕심 부린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네. 이게 우연한 기회에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 저희 마을 얘기를 잠깐 하나 해드릴게요. 네, 네. 우연한 기회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10이랄까요? 12
그게 두 군데 있어요. 이 동네예요. 아니죠. 아, 다른 곳에? 전국적으로 두 전국에? 군데 있는데 네. 하나는 네. 제 모교 네. 100주년 기념탑에 제 축시가 새겨져 있고요. 아, 네. 하나는 이 동네 네. 마을 표지석이라고 있잖아요. 아, 마을 들어올 때 네네. 표지석이 게 제 지금 이 저 바람이라는 네. 고추잠 자리의 바람편 아, 그 네. 노랫말이 거기 새겨져 있어요. 100주년 기념탑도 제가 시를 안 썼으면 안 됐고 제가 그 나이에 100주년이 우리 학교가 안 됐으면 제가 거기다 시를 올릴 수 없었고요. 이 동네도 그 지금까지 이제 낙후된 마을이었었는데 여기 도로 공사를 다시 했어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마을 표지석이 아주 볼품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주민들이 이거를 좀 바꿀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좀 크게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그 받침석이 네.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시인이라는 걸 아는 네. 분이 선생님이 시를 하나를 좀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여기 청계산에 대해서 시를 쓴 게 뭐, 네. 네. 여러 개 뭐 있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최근에 썼고 네. 또 청계산이 들어간 직접적으로 언급한 시가 그 바람에 홀려 청산에 올랐더니 네, 청계산에 올랐더니 아. 하는 시가 이렇게 좀 제시를 해봤어요. 이 시면 되겠느냐. 네. 그랬더니 아주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아주 저도 영광스럽게 마을 표지석에 네. 제 노랫말이 거기에 새기게 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런 오늘 또 저 임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는 것도 예정이 없던 일인데 그쵸.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아유, 그,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살아가는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네, 앞으로도 그 일상에 대한 시를 많이 쓰시니까 네.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멋진 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네, 예,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을에 홀려 문 앞에 나섰더니 빨간 고추 잠자리 허공에 맴도네 이란 것이 않고 날개짓만 하는 잠자리 뻥 뚫린 들판으로 우연히 날고 나가 나 홀로 호젓이 눈을 감고 그대 그리네 높은 하늘